안녕하세요, 르트나입니다. 애플은 연일 계속되는 깜짝 신제품 공개에 25일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팟 2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까지 신형 아이맥,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2세대 에어팟까지 공개하였습니다. 또 전례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궁금증을 던져주는 애플의 행보, 그래서 이번 행사의 제목이 It's Showtime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제품들이 나왔으니 제품들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XS, XR과 같은 A12 바이오닉 칩세트를 탑재해서 전작인 4세대 제품보다 퍼포먼스는 3배, 그래픽 처리는 최대 9배 빨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7.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25% 더 밝아졌고 화소 밀도는 326ppi로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해상도는 2048by 1536 화소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이 499,900원부터 셀룰러 모델이 669,900원부터 시작하고 놀라운 점은 USB-C가 아닌 기존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1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아이패드 역시 A12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을 합니다. 크기는 10.5인치로 기존의 초박형 디자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1을 지원을 하고 스마트 키보드도 지원을 합니다.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이 629,000원, 셀룰러 모델이 799,9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역시 놀라운 점은 USB-C가 아닌 기존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아이맥입니다. 21.5인치 4K 아이맥은 8세대 i7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고 27인치 5K 아이맥은 최대 9세대 i9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아이맥이 전작 대비 최대 2.4배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4K에서도 최대 60%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GPU도 라데온 프로 베가 20, 48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팟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세대 에어팟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 버전과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케이스가 추가된 버전, 그리고 기존 에어팟 1세대 사용자들의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선 충전 케이스만 별도로 출시하였습니다. 2세대 에어팟의 외형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무선 헤드폰 전용으로 디자인된 H1 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 기기들과 조금 더 빨라진 페어링, 애플 기기 간 변경 시 속도가 2배 향상이 되었고 향상된 마이크와 소음 억제 기능, 조금 더 늘어난 음성 통화 시간, 음성으로 해시리 불러오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어팟은 블루투스 5를 지원해서 보다 향상된 사용거리 증가까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무선 충전 케이스 버전은 $199, 기존의 스탠다드 케이스는 기존과 동일한 $159입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79입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새 제품 출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애플과 삼성의 최대 화두는 중저가 고급화 전략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인도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경우 주력 생산 기지 자체를 인도로 옮겼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인도 시장에 맞는 중저가 고급화 제품들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태블릿 시장은 2016년부터 정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태블릿 PC 시장은 3,600만 대로 2017년 대비 약 8%가 줄었고 이러한 하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시장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는 애플이 보여준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는 중저가 고급화 전략에 딱 들어맞는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이 최고급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중간에서 시장 세분화를 통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개발 생산된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가는 크게 절감하면서 인벤토리는 최대한 줄이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애플이 예전부터 잘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최근에 올린 고프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과 부품을 사용하고 내부의 핵심 칩셋 등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의 ROI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프로의 경우 히어로 5부터 현재까지
동일 디자인으로 집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시한 히어로 7의 하이퍼 스무스가 시장의 높은 혁신으로 어필이 되어서 고사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4K 비디오도 지원하지 않고 카메라도 800만 화소입니다. 덕분에 카톡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패드 에어 미니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하는 점은 바로 A12 칩셋입니다. 이 A12 칩셋은 아이폰 XS, XR용으로 개발된 아이폰용 칩셋입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에 적용된 A10X 퓨전 칩보다 처리 속도는 조금 더 빠르지만 GPU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뉴럴 엔진이 적용되어서 A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결국 기기는 중저가로 가지만 애플 서비스의 구매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99센트짜리 앵그리버드 게임이 있었고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99센트니까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 AR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된 앵그리버드는 얼마일까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월 또는 연간 구독 형태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게 앱스토어의 최근의 트렌드이고 AR 타입의 인기 있는 게임들은 연간 사용료가 최고 $99입니다. 아이폰 X이 출시된 2017년부터 앱 개발 업체들은 애플이 최신 폰에 맞추어진 앱을 개발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애플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앱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앱들이니 당연히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말에 우회적인 표현인 것으로 느꼈었는데요. 이 점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에 애플은 늘 이러한 애매한 점 가운데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블릿 PC 시장은 향후 5년 내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담식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애플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새롭게 발표된 제품들을 보면 우선 네이밍에서 넘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에어팟을 예를 들면 에어팟 2라는 단어를 썼으면 다들 혁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에어팟 2라는 단어보다 아주 조그맣게 에어팟 2세대라고 쓰여 있죠. 또 행사에서 이 제품들을 보여줬으면 아마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행사 전에 소리 소문 없이 하나씩 보여준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생각만큼 안 됐다 라고 느껴지는 차이는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본인들이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강하면 당연히 이번 제품들, 특히 에어팟의 업그레이드는 약해 보이죠. 애플의 핵심 유저들은 물론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대부분 강하기 때문에 애플로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전작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크게 무선 충전 케이스밖에 잘 안 보이니까요. 컬러도 블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 컬러 팀은 애플에서 최상급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애매한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사실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애플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어팟 1에서 2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늦게 에어팟을 알고 기다리신 분들, 마지막으로 에어팟 2가 나오면 에어팟 1을 싸게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결국 에어팟은 구매할 것이고 1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케이스를 구매하시거나 다음 진짜 에어팟 2를 기다리겠죠. 결국 승리는 애플이 하는 거죠. 제가 지난 11월에 만들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저렴한 버전과 고급형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에어팟 2세대는 두 가지 버전으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에어팟의 백업 플랜으로 헤드셋도 준비하고 있죠. 닥터드레의 인수의 실패로 최대한 뽑을 것은 뽑아야 하는 애플로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진짜 에어팟 2는 가을에 나올까요? 시장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에어팟의 판매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2세대 에어팟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제품들은 애플 유저에게는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애플을 지켜본 유저들은 분명히 혁신은 없고 장사에 치우친다라는 반응으로, 또 다른 부류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애플이 충분히 인지하지만 결국 얼리 어댑터이든 아니든 애플의 기기를 갖고 있으면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락인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서 결국 뮤직,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주 매출을 올리게 만드는 변신하는 애플의 한 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애플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과연 넷플릭스의 빈지 워칭을 잡을 수 있을까입니다. It's show time.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서비스 $9.99가 별것 아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야금야금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